보수 딴따라. 오늘은 좌파월드, 감정 과잉의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MBTI 성격 검사 해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T와 F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요즘 이제 예능 프로나 뭐 이렇게 TV 방송 같은 데도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막 약간 원리 원칙대로 FM대로 하는 스타일이면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너 대문자 T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F는 이제 반대니까 엄청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누가 울면 막 같이 따라 울고 막 이런 공감 능력이 막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너 그래서 F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완전히 저는 대문자 F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T냐 F는 사실 타고난 본인의 성향이고 그게 뭐가 더 좋다라는 그냥 개념이 아니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전반적으로 F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 지금 현 상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T는 이제 thinking이거든요. 사고형. 그러니까 논리나 객관적 사실,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사고형인 거고, F는 이제 감성, feeling이죠. 감정형. 사람의 감정과 관계, 가치 중심의 판단.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제 좌파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좌파들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뭐라 부릅니까? 감성대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큰 무기로 하는 거는 감정, 사람의 감정. 감정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딱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TF는 뭐 더 좋고 나쁘고는 없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정서를 봤을 때는 T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어떤 보수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깝고, F는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이제 좌파 무리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니 이런 거는 이제 진보, 말이 진보, 좋게 얘기해서 진보죠. 좌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수의 가치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항상 증거와 근거, 팩트. 그거는 사고형이지 않습니까? 좌파들은요, 뭘 내세웁니까? 증거와 근거, 팩트를 내세워서 합니까? 아니죠. 감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F. 그래서 꼭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TV 방송 같은 거 봤을 때도 요즘 보면 이 시대 자체가 뭔가 이 F를 강조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예능 같은데 뭐 누가 묻잖아요. 너 T야? 너 F야? 했을 때도 이 너 T야? 라고 묻는 것보다 너 F야? 라고 묻는 게 약간 오감상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질문,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너 T야? 라고 묻는 거는 너 대혼자 T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유도리 없고 좀 딱딱하고, 사람이 좀 약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냉혈함 비슷하게 공감 못하고, 그런 경우에 말 안 통하는 그런 경우에 너 T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뭐 예능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F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조금 뉘앙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감도 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봤을 때 보수보다는 진보가 조금 더 뭔가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을 받듯이 약간 T와 F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이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도 이제 TV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 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게 막 옳고 그름을 따지면 사실은 뭡니까? 집에서 애 키울 때 말로만 다 애들이 다 제어가 되든가요? 말로만 좋게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애가 바르게 큽니까?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요즘 하도 무슨 TV에서 무슨 공감, 무슨 대화 사코, 무슨 뭐 상담부터 해가지고 온영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좋게 어떻게, 그게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죠. 시대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맞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매 자체를 보고 그게 무슨 폭력이네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매를 안 드는데 막 폭언과 폭설을 해. 막 이 새끼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애들한테. 그게 낫습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옳고 그름을 따서 너 잘못했지? 자 오늘 손바닥 한 대. 이렇게 탁 칼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매를 드는 게 낫습니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매를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폭력이 아닌 게 아니듯이, 그것도 이제 의도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렇게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F를 강조하니까 뭡니까? 아, 정서가 어떻고 상처를 받니 안 받니? 나 그게 너무 황당한 게, 보세요. 무슨 뭐 개 요즘 키우는데 강영욱 뭐 개는 위대하다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개를 요즘은 짐승으로 생각합니까? 거의 반려견을 넘어서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영욱이 개 그거 행동 교정할 때 좋게 좋게 말로 그랬다 이러던가요? 목줄을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개 막 거의 막 질질 끌려다니시 하시고 막 발로 막 차고 막 이렇게 해서 교정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개도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폭력적으로 해? 그렇듯이 애를 키우는 그 원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애와 개를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는 게 아니고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바른 교육에 있어서 행동 양식을 교정할 때는 개를 교정하는 것과 아이를 교정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말로 엄하게 해서 제어가 안 될 때는 사랑의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냐 하면 매를 들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딱 맞냐 안 맞냐 딱 철저하게 감정 배제하고 그것만 딱 해야 되는데 내가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으로 때려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얘기했지만은 그럼 매만 안 들면은 뭐 감정 조절 그럼 잘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말로도 이미 감정이 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입장이면 이런 거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80년대생이니까 그 80, 80, 90 그 시절에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은 기본적으로 때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서 선생님들 그때 그런 식으로 때렸으면 요즘 같으면 바로 하루 만에 잘립니다. 바로 뭐 징계가 뭐예요? 신고 당하겠죠. 거의 뭐 폭행으로 신고 당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막 어디에나 선생 한두 명 정도는 막 약간 이게 완전히 또라이 선생님 한 명씩 있었잖아. 막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선생님 있었다고. 체육 선생님 비슷하게. 근데 그 시절에도 저희 막 뺨때기 맞고 막 울고 막 그런 기억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시절을 생각했을 때 그 선생님한테 맞은 게 그렇게 막 원망스럽고 막 트라우마로 남고 막 이가 갈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애들을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 보니 물론 그게 맞다는 아닌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억제력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 교육이 다 선생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뭐만 하면 뭐 선생 고소하고 뭐 민원 들어오고 뭐 말도 못하죠. 체벌은 고소하고 말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애들이 제대로 큽니까? 그 옛날 시대랑 비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지금 제대로 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화로 좋게 좋게 인성 어쩌고 해가지고 감성 그래 다스려가지고 애들이 무슨 인성이 좋아지거나 뭐가 더 좋아진 게 있어요 옛날 시절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 이제 뜨는 드라마 참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뭐예요? 교권보호국에서 나온 선생님은 절대 고난은 있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비행 청소년들 막 다 때려 패면서 막 다 교정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는 통쾌해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다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이 부조리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하나는 알고 둘은 또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게 막 학교 폭력 지르고 막 마약하고 그런 비행 청소년들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 아들,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행 청소년들은 집에 가서도 비행 청소년일까요? 자기 엄마 아빠 앞에 있을 때도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부모 앞에서는 한없이 좋은 아들이에요. 나갔을 때 쓰레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고 내 아들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은 그럴 리 없다. 그거 다 감정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이렇다는 거죠. 아들을 보는 감정.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이게 뭔가 좀 따끔하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다 우리 자식 귀하다라고 깔고 감정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이거 사고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문제가 꼬이는 거는 다 F가 강화되면서 꼬인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T냐 F냐 T 아니면 F 이런 식으로 무슨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T든 F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T를 다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 인간이 다 이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T를 다 기본으로 깔고 가되 그 안에 F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지. T냐 F냐? 그럼 T면 F가 없습니까? F면 T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더 먼저지. 감정 좋다 나쁘다 보다. 그렇잖아요. 뭐가 더 유익겠어요? 사실의 문제냐 가치의 문제냐. 사실의 문제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음악을 하니까 그 밴드 음악에서는 이제 드럼, 기타, 베이스 또 뭡니까? 드럼, 기타, 베이스, 뭐 키보드, 건반, 보컬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악기들은 누구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컬 하나를 잘 받쳐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컬 제외하고 악기만 봤을 때는 거기도 다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데, 자, 개판인 밴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해. 서로 다 F밖에 없어. 아, 나도 소중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역할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자, 드럼과 베이스는 이 집을 짓는 걸로 예를 들면 이게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뼈대. 뼈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뼈대를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벽지를 바르고 인테리어를 하고 예쁜 거 이런 거 누가 한 겁니까? 일렉 기타라든지 건반, 멜로디 파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 파트, 멜로디 파트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서로 다 솔로 파트 있고 다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근본적인 역할이 이렇게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 튼튼하고 예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지. 서로 다 드럼이고 베이스고 일렉이고 건반이고 전부 다 화려하고 돋보이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기초공사 다 무시하고 다 벽지 바르고 앉았으면 다 인테리어하고 다 소품 놓고 있으면은 이 뼈대가 튼튼하겠습니까? 안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이 T라는 거죠. T의 영역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T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그 안에 F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판단하듯이 우리가 이 T, 사고, 기초를 충분히 튼튼하게 하고 있는 그 안에 인테리어가 있고 뭐 예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회가 F를 뭔가 부각해서 자꾸 사람의 감정을 좀 동요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좌파 선동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가 먼저가 돼야 돼요. T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들을 딱 봤을 때, 뭐 정치적이든 아니든 딱 봤을 때, 매직 패스. 돈 더 내니까는 더 빨리 들어가네. 아, 저씨 얄밉네. 뭐 무슨 차별을 조장하네. 그것도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 더 낸 만큼, 돈 더 내는 게 그게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돈을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저 사람들 먼저 보낸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돈을 왕창 몇 배 더 내고 가는 거는 충분한 지불이 된 거죠. 그건 합리적인 자본의 어떤 그거잖아요. 규칙 아닙니까? 질서 아닙니까? 그거 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차별을 조장하네. 그렇게 문제가 됐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도 못하게 해. 왜 못하게 해 했더니 무슨 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네. 뭐 택도 아닌 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럴 거면은 경쟁심 그럼 시험을 왜 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치면. 아니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어필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어필한 능력만큼 인정받으면 입사하고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능력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축구부터 못하게 해. 이야, 뭘 하겠습니까 애들이. 나약해 빠진 아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타벅스도 정부가 기업을 막 때려 패는데 가담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몰아가기식으로 그냥 마녀사냥한 거 아닙니까? 배제고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애들 F 강조해가지고 뭐 오냐 무슨 보세요. 지금 나는 있잖아요. 사형제도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형제도를 있다고 해서 뭐 아무나 다 사형시킵니까? 아니 사람이 아닌 새끼들만 사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에게까지 왜 다 인권 해가지고 TV에 막 얼굴도 막 가려주고 살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의 인권도 챙기는 마당에 배제고 아이들이 그 아이들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그렇게 자란 아이들을 막 징계를 때려? 그것도 정치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 입장 바꿔가지고
광주 애들이 만약에 배제고 애들한테 무슨 구구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고 하면, 막 조롱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좌파의 어떤 감정선을 이용해서 다 선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리센 원이 얼마 전에 그거 아니 사투리를 썼더니 고재 아이가 사투리를 썼다고 그거 가지고 노무현을 조롱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또 피해 망상 또 가져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 감정 아닙니까? 이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 문제시 했겠어요? 아니죠. 다 국민 감정 마녀 사냥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아까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꾸 감정을 넣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 꾸짖을 땐 단호하게 꾸짖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좋은 게 좋고 뭐 공감 사건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털다르크 사건 때 그런 애국대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청년을 완벽하게 가해를 한 청년들도 옹호하는 세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게 너무 소름이에요. 이 정도 가치 판단이라 사실관계, 옳고 그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파라는 사실이 너무 소름입니다. 진짜. 올다르크가 어젠가입니까? 어제 구속 그 영장 신청한 것도 그 문 앞에 막고 있었는데 그게 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가 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 진영이니까는 구속영장 때린 거 아니야. 그 짝 진영이었으면 이거보다 한 10배, 100배 더 한 것도 잡아갔겠어요? 아니, 진짜 경찰이 그 올다크가 막고 있는데 그 잠실 투표소 들어갈 때 제대로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뭔가 근거가 있었으면은 이 강제로도 들어갔겠죠. 그 정도의 정당성이 있었으면. 근데 그때 다 뭔가 확실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민기적 때다가 이제 막고 있으니까 고마 무력 행사 안 한 거 아닙니까? 무력 행사 할 수 있잖아요.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 그 어제입니까? 그 뭡니까? 그 충주시장인가? 그 재검표해가지고 그래도 지니까 막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손 발 다 들고 이렇게 끌고 나가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쥐들이 그렇게 해놓고 뭐 얘 때문에 못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가지고 뭐가 뭐 방해가 됐다. 업무 방해다. 개 같은 논리를 또 들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감정에만 법치를 어떻게 감정으로 합니까? 근데 이런 민주당이 프리패스로 막 다수당으로서 그냥 막 통과시키는 악법들이 거의 다 감정의 평가를 받는 법들이지 제대로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한 건 거의 없죠. 예. 민식이법부터 해가지고 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까보면은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아. 법은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은 법대로 했는데 일단 법대로 하지 않고 감정대로 하는 게 문제고 법대로 하는데 또 법 자체를 또 바꾸네. 5.18 4.3항쟁 다 역사적 그 사실 근거 입각해서 살펴보지 않고 다 무슨 뭐 지네들 유리한 건 다 특별법으로 성역화 해가지고 입특 막법 만들고 다 무슨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불법이야. 이딴 식으로 나라가 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정이야. 에? 천지 다 F밖에 없습니다. T는 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F입니다. F.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여기 TF 이게 지금 좋다 나쁘다 해서 나온 TF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나쁜 세력들이 악의 무리들이 다 F를 이용한다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 있잖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선의로 포장할 때 이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옳고 그름 사실은 즉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있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사실만 얘기하면 그 자체가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없이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말발로 대신 채우고 그거를 이제 감정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말발로 채우고 감정으로 포장하고 거기에 사실이나 논리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일에 이것도 사실은 뭐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감정적으로 감수성 풍부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하고 필요해요. 필요한 항목인데 난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 사람들, 내 주변의 내 지인들과 내 가족과 뭐 부부, 연인
딱 그 정도의 어떤 내 근접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감정적으로 내가 F인 사람이면 되지, 자꾸 이거를 좌파라든지 보통 매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막 F 막 공감 잘해주고, 그게 마치 좋은 사람인 마냥. 그게 어떻게 좋은 사람입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오지랖이지.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유재석처럼 그렇게 막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챙길 사람만 챙기고 공감해줄 사람만 공감하면 돼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감할 에너지를 아껴서 어디 써야 됩니까? 내 주변을 챙기는데, 그런과 동시에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거는 좋은 걸 뭔가 해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그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고루고루 그렇게 뭐 이미지 좋은 사람으로 자꾸 하는 거만큼 피해를 또 줘버리는 데는 또 무지하잖아.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럼 뭡니까? 교회를 내가 비판하는 이유도, 아니 좋은 일 이만큼 해놓고 나 피해를 또 이만큼 줘버리네. 아 그러면 뭐 똑같잖아요. 그럼 안 주고 안 받지. 그래서 이 감정을 주고받고 공감하는 이런 것들도 모든 사람에게 할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공감보다 피해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고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사회가, 이 지금 좌파로 장악된 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F만 강조하고 있잖아. 누가 T를 얘기합니까? T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부정선거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정선거 부정했던 논리가 뭐였어요? 이번에 이거 투표지 부족해서 이 사단이 나왔으니까는 그나마 인정하는 거지. 이 전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됐을 그 무렵의 부정선거 증거들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아, 요즘 시대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있는지 없는지는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증거 안 봤죠? 국민의힘까지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건 뭡니까? 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은 이게 또 세대 간에 또 좀 나눠요. 이 얘기는 조금 신박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보세요. 지금 보수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이 있는데, 자, 뭉치자 얘기하는 분, 어떤 세력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리자, 자, 옳고 그름을 가려내자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걸 정치적인 걸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연령을 한번 생각해봐. 뭉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세대는 뭡니까? 50대 이상이 많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리자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아야 30, 40대까지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자,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라기보다 제 생각이지만, 가리자라고 하는 거는 사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뭉치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F, 감정형이 많다는 거죠. 다 그렇다기보다 비중이. 예. 그래서 50대 이상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어르신 세대부터는 뭐가 되냐면 굉장히 더 감성적이 되는 거야. 나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 레슨생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이 지으신 5, 60대 이상 분들은 이게 이제 살 만큼 몇십 년을 훨씬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너그러움과 여유가 생긴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고마 일일이 그렇게 하나하나 옳고 그름 따지는 게 피곤한 거야.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뭉치자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냥 오감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 근데 그 안에서 옥석과 가라지를 가리는 게,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은 당장의 민주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뭉치자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준석이랑 한동훈 다 뭉칠 수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뭉쳐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서고면은 뭐 좋은 보수 나쁜 보수 가리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기가 싫은 세력은 다 그래 가려놓고 무슨 또 뭉치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뭉칠 거면 그래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 서로 다 이재명 대응하기 위한 세력은 다 합쳐서 뭉치든지.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들부터도 선택적 뭉침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안 맞다는 거고. 자 보세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혹해가지고 속아 넘어갈 때도 보이시피싱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이시피싱 당하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까? 나이 드신 세대들이 많습니까? 나이 드신 세대들이 많죠. 그게 단순히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첨단 뭐 스마트폰 기기를 다룰 줄 몰라서 물론 그런 비중도 있겠죠. 그럼 봅시다. 보이스피싱 말고 보면은 뭐 옥장판이라든지 뭐 건강식품 말도 안 되게 이거 막 당해가지고 막 얼마 안 하는 거 막 500만 원씩 사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 뭐 바보라서 그렇게 사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거 옥장판이나 건강식품 당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당합니까? 나이 드신 사람이 당하죠. 왜 당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더 뭔가 F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에 이끌리고 정에 이끌리고 정이 그립고 사람이 그립고 그런 사람들의 세대가 연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뭉치자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힘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싸울 힘이 남아 있고 이렇게 가리는 거를 피곤해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싫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힘이 있는 세력 이 연령층은 가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뭉치자 가리자 이게 무슨 뭐 누구 어떤 국힘은 어떻고 무슨 뭐 자역은 어떻고 그런 정치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향과 본성으로 나누자고 하면 이제 T와 F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득 제가 이제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가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죠. T의 강조성, T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풀 F예요. 완전 풀 F라니까. 아까도 제가 유튜브에 무슨 영상 봤냐면 무슨 리센느의 무슨 원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개그맨 이선민입니까? 걔랑 무슨 뭐 파인다이닝인가 코스 요리를 막 몰라 처음으로 먹었는지 어쨌는지 먹고 나서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제 원이가 울컥한 거야. 이제 고마운 마음에 막 슬퍼 이러면서 눈물을 갑자기 막 울컥 하는데 아 그거 보는데 내가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거기 있는 그 개그맨들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수성 하거든요. 드라마 보고도 막 이 팔이 다 젖을 정도로 펑펑 울어요. 막 그런 경우가 많아. 근데 또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희노애락을 잘 공감하고 느껴야지 또 그 음악에 녹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아무리 남들 일반 사람들보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F라고 해도 그거는 그거고 그거를 왜 자꾸 사고를 해야 될 때 왜 F를 갖다 붙이냐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다 이거라고요. 사고를 해야 될 때 왜 자꾸 감정을 쏟냐고. 그래서 내가 전 땡땡 그분 이제 언급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이름도 얘기 안 하려고요. 전 땡땡 그분이랑 얼음 땡땡 그분 같은 경우에 또 보면 그러니까 F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 경계 대상 누구를 경계해야 되냐면 자 1번 셀프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은요 남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렇고 자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비판을 합리적인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까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말은 무조건 맞다는 거야. 그리고 3번은 이제 감정의 호소. 이게 이제 무슨 다슬람님 유튜브 보니까 무슨 뭐 즙 짠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뭐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표현. 그러니까 눈물 짜는 거. 그러니까 동정에 호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즙 짜고 동정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할 만한 사람이 호소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누가 봐도 눈물로 호소 안 해도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척이 되는 거 척. 아닌데 맞는 척을 하는 척 아닙니까? 척. 왜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구독자 무슨 80몇만 뭐 42만 뭐 그런 분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업이잖아. 얼음땡땡 같은 님 같은 경우는 원래 본업도 따로 있어요. 더 잘 버는 본업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업만 하는데 42만인 사람이 무슨 뭐 그렇게 맨날 어렵네 만에 그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 계좌를 여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아니 대의 명분을 팔아가지고 대의 명분을 왜 파는 거예요? 개인 계좌 열면 되는데 개인 명분을 왜 파는 겁니까? 더 큰 돈을 받으려고 대의 명분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의 명분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올공에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해놓고는 그 명목으로 돈을 걷었으면서 올공에 매일 그냥 사진 두세 장씩 올린 게 끝이야. 사진 두세 장. 동영상도 아니고 그 사진에 본인도 안 나옵니다 또. 그러니 인풋과 아웃풋이 투명하지 않죠? 투명하지 않아요. 우산을 얼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에 팔고 얼마나 남기는지 투명하지 않나요? 맨날 감정으로 호소하는 게 뭐라더라? 연봉 60억을 포기했대. 아니 보세요. 연봉 60억 1타 강사 때 60억을 포기했으면은 포기했다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60억을 고스란히 못 받아서 영원히 됐을 때 포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장난에 속는 거라니까. 아니 60억은 포기했는데 지금 이것도 잘 버는 그게 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그러면 정확한 얘기는 뭡니까? 60억에서 지금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빼가지고 남은 거를 이제 그만큼 내가 덜 번다고 강조를 하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60억을 통째로 포기했다고 말이 맞습니까? 지금 버는 거는 계산 안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T로 생각하는 거를 그냥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팬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CF의 집합체입니다. T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거야. 문제점을 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F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T가 깔려야 되는 거. T가 베이스인 거예요. 뼈대고 골조고 그런 건데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예쁜 것만 다 하려고 하고 감정에만 그냥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옥장판에 속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나이 드신 어르신 세대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 세대들이 다 뭉치자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향을 얘기한 경향을. 물론 나이 드신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뭡니까? 그 586, 그 똥86 세대라고 얘기할 때도 왜 똥86 그래요? 그 4050 그 세대들이 이재명을 막 지지하고 그런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국민연금 자기는 무조건 내만큼 막 다 왕창 돌려받아야 되고 미래 세대들이 뭐 그러면 죽든지 말든지 생각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대가 똥86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똥86도 그 연령층을 지칭하는 거잖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큰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게 영향이 많다,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뭐 현명하고 지혜롭게 뭐 이런 건데 사실 보세요. 이게 뭐 굳이 현명해야 되고 굳이 지혜로워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인데 그만큼 이제 F 감정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F라는 것이 늘 우리가 F가 가득한 이 혼란한 시대에서 이거를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F를 조심해서 학점만 F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성격 F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늘 우리가 바른 가치에 제대로 서 있어서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멸공입니다.